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제가 증권사를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오전 시간에 시간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최근 모 회사를 다녀왔습니다. 모 회사, 그러니까 조찬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2020년 경제전망 발표를 했더니 표정이 묘하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질문 응답을 하는데 제가 오기 직전에 있었던, 지난번 조찬 간담회, 그러니까 12월 달에 있었던 조찬 간담회에서 제 경제 전망이랑 정반대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약간 얼굴도 붉어졌죠? 그래서, 거기 계시는 이제 여러 임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분 뭐 때문에 그렇게 시장을 비관하나요? 거의 우리나라 망한다급으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물었더니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불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방송 아이디어가 바로 떠오르더군요. 그래, 작년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났었는데 왜 2020년 경제전망이 오히려 호전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좋은 주제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죠. 첫 번째 그림은 바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와 2년 만기 국채의 차이, 장단기 금리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다음에 음영, 불황이죠? 불황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음영입니다. 그림의 음영, 그러니까 섀도우 에이리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별로 경제가 안 좋을 때가 섀도우 에이리어 아니겠어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한 1년이나 2년 사이에 불황이 출현한다라는 그런 것에 강조하시는 분들이 과거의 통계들 때문일 텐데요. 제가 이 부분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틀린 적도 꽤 많았다라는 것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작년에 잠깐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2020년 경제전망이 좀 개선됐는가?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죠. 네, 바로 장단기 금리 차에 못지않게 중요한 지표가 있다라는 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역시 오늘 요 유튜브 동영상 끝 말미에 또 떠오르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보다 당장의 경제의 전망을 할 때 더 도움이 되는 지표는 뭐냐?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다. 잊지 않으셨죠? 요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신규 주택 착공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가 나타날 때에는 불황에 출현 가능성이 높다. 가장 대표적인 게 73년 1차 오일 쇼크, 또 79년, 80년에 있었던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1990년에 있었던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와 미국의 그 세이빙 앤 론,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에 해당되는 그런 조합들의 연쇄 파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과거에 있었던 불황의 한 번을 제외하고 2000년 한 번을 제외하고 모든 불황은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새로운 집을 얼마나 지었어요 하는 통계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최근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은 아주 서프라이징 그로스, 그냥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달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은 전월 대비 11월 달 대비해서 16%나 늘었다. 이런 뉴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부분에 확 올라가는 거 보이죠? 이런 점들을 고민해 보신다면 최근 미국 경제 지표들이 장단기 금리라는 중요한 선행 지표는 부진했을지 모르지만 이보다 더 정확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 착공은 왜 좋아졌어요? 이렇게 물으면 역시 지난 고용보고서 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의 소비를 결정짓는 요인 또는 미국의 주택 구입에 대한 수요를 결정짓는 요인은 고용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고용이 감소하기 전에 적절하게 경기를 부양하면 장단기 금리 역전됐더라도 부동산 시장을 살려나가고 또 소비 심리를 살리면서 불황을 회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 빨간 선이 뭐냐 하면 미국의 그 신규 취업자 수의 변화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얼마나 취업자 수가 늘었는가를 보여주는데 파란 선은 미국의 정책금리예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빨간 박스 친 부분 보니까 재밌죠? 미국의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전에 미국 중앙은행님이 금리를 조금만 빨리 인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보면 경기가 막 나빠지며 고용이 감소세로 돌아설 때까지 금리를 인하를 잘 안 하는 걸 볼 수 있죠.
왜 그랬나?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저 때마다 다 물가가 높아서 중앙은행이 경기 나빠지는 것을 감수하고 물가를 잡으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낙 방송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요. 역시 참고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최근 끝부분을 보시면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금리를 인하해줬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는 물가가 불안하지 않다 보니까 물가가 되게 안정돼 있다 보니까 미국 중앙은행 입장에서 금리 인하에서 경기를 부양하기에 아주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시기에 미국의 정책 금리가 또 어떻게 움직였냐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옛날에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를 조금 기록하고 있는 시기에 즉각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준다면 불황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런데 적절하게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황이 온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용지표가 나빠지기 전에 급격히 나빠지기 전에 금리를 인하해 줬는데도 불황이 온 적이 있습니다. 어떨 때죠? 1990년 걸프전입니다. 제가 왜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분석 동영상을 찍었는지 아시겠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등 불황의 징후가 높아질 때 압제가 발생해버리면 미국과 이라크 간의 전쟁 기억나시죠? 이란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걸프전으로 미국이 참전했잖아요. 그런 전쟁 같은 외부 돌발 충격들이 발생해버리면 경기가 정부가 금리를 인하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때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맞다. 근데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고 해서 무조건 불황 오는 거 아니다. 세 번째, 장단기 금리 역전됐을 때 적절한 정책 당국의 대응이 있으면 불황의 가능성은 나빠진다. 적절한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황이 오는 아주 운 없는 경우가 1990년 같은 경우도 있었으니 여전히 경제의 지표들, 동향 이런 것들은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